보인다. 야, 이런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핫플 중에 핫플 전북으로 가볼 텐데, 이 전북지사는 지금까지 전북 도민들이 이 적통 민주당만 찍어온 곳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적통 민주당 계열 정당만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원택 민주당 후보보다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조사들이 이미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 조사에서 이원택 후보가 김관영 후보를 8%포인트 앞선 결과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복지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였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결과가 좀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제 조사 방식에서 네. 따라서 결과가 이제 달라지는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보셨던 네.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월등하게 앞서 있는 조사 결과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자동응답 전화 방식의 조사 결과들이에요. 아, ARS 방식에서 김관영 후보가 좀 앞서는 조사가 많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사 결과는 네. 민주당 이제 이원택 후보가 좀 우세한 결과는 네. 사람 면접원이 조사하는 방식이에요. 아. 일단은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 물론 네. 김관영 후보가 앞서 있던 조사 중에서도 사람 면접원 조사 결과가 있는데, 네. 근데 격차가 이제 좁아요. 아, 근데 여기는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크다. 그 현상이 왜 나타나는 것이냐? 네. 라고 이제 하시면, 일단은 김관영 후보를 지지하는 흐름을 보게 되면, 고연령층에서 이제 지지를 보내요. 그 고연령층, 네. 60대, 70세 이상에서의 지지세가 강해요. 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지역의 정서에 상당히 이제 어쨌든 오래된 정서를 갖고 있는 분들 네. 같은 경우에 무소속 김관영 후보에 대한 선호를 지금 표출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경우는 ARS 조사로 했을 때 싱크로율이 비슷해져요. 이제 그 5, 60대 또는 60대 이상의 없다. 고령층에 있는 분들이 방식이 왜냐하면 어떻든. 관심이 상당히 높은 네.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ARS를 받으면 이제 그 지역 정서와 부합성이 높고 또 정치적인 지역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들이 ARS 주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전화면접 조사에 60대, 70대의 흐름하고 비슷한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면접 조사에서 김관영 후보가 60대에서 우세한 흐름들을 보이거든요. 그게 네. ARS 조사에서는 좀 낮은 연령대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데, 근데 이 지역에서 그냥 뭐 이렇게 뭐랄까 40, 50대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민주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테니까 민주당 후보라고 하면 쭉 이제 무조건적인 지지하는 흐름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면접 조사는 ARS 조사보다도 관심도 좀 떨어지는 분들 이제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간판,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더 높기 때문에 네. 인물은 중요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그런 조사에서는 지금 이원택 후보가 일정 정도 높게 나오는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브랜드 효과를 주는 측면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은 어느 게 더 정확하냐? 뭐 이렇게 이제 볼 네. 수는 있을 텐데 이 지역에서 본다면 어쨌든 그 60대, 70세 이상의 분들이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김관영 후보의 이제 그 득표율이 이제 안정성을 좀 갖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원택 후보 측에서는 어쨌든 중앙당에 있는 전북 출신의 국회의원들 대거 이제 사실 출동을 해서 네.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세가 강한 분들이 원래 본선의 투표율이 낮을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과거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뭐 이제 어떤 팽팽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도 이제 선거 때 여론조사를 가지고 전략도 뭐 짜기도 하고 컨설팅도 해주는데 이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화면접 조사보다는 저희들은 이제 주로 ARS를 기본으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고관여층들이 투표에 더 많이 한다고 네.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로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막판 여론조사들 나온 거 보시면 ARS 조사는 각 지역별로 네. 좀 그 오차범위 안에서 이렇게 경합 지역들 비슷한 흐름이 보이거든요. 네. 한 1%, 2%, 뭐 한 5% 안쪽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전화 면접은 보면 뭐 우리 문화일보 나왔던 조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구, 서울, 부산이 다 붙어 있는데 다른 조사는 보면 뭐 6%, 10몇 %씩 이렇게 그러니까 2월, 3월 때 여론이 지금 그대로
지금 나오거든요. 결과. 유지가 되고 있다는 예, 말씀이세요? 근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이제 보수도 결집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좁혀져야 정상인데 네. 대선이나 이런 이제 선거 아주 고관여 선거 일반인도 많이 참여하는 선거 같은 경우에는 LS하고 면접이 나중에 선거가 다가갈수록 이렇게 수렴이 됩니다. 비슷하게 수렴이 되는데 이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되죠. 전화 면접은 되게 이렇게 많이 편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북 조사 이렇게 좀 봤는데 LS 조사는 거의 김관영 후보가 거의 앞서고 지금 한국갤럽 이 한국복지신문이 의뢰한 이 조사는 전화 면접 사람 면접원이 하는 이제 방식이어서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LS 조사를 바탕으로 해보면 김관영 후보가 좀 아무래도 좀 유리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단정은 하기는 힘든 부분은 이제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뭐 또 정당의 파워도 있는 것이니까 김관영 후보 어쨌든 근데 또 고연령층 위주에서 지지를 받으니까 안정성이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제 이 지역에서는 뭐 많이 우리 이슈 접하사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토리를 다 이제 아시긴 할 텐데 어쨌든 이제 여기 미묘하게 또 친명과 누명의 이제 그런 흐름들, 이 캠페인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관영 후보 측에서 이제 대통령과의 어떤 교감설을 이제 은근히 이제 얘기하면서 친명 기류와 이제 친청 기류 이제 이것을 캠페인에 이제 활용하게 되니까 상당히 어쨌든 또 안정성을 갖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복당 전혀 없다라고 하는데 대통령과 교감설도 있고 그런데 또 복당할 수도 있는 뉘앙스를 보이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이 지역에서 한 7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을 완전히 배제하는 캠페인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게 이제 마음의 부담감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지역의 정서랑 반대되는 투표를 하게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기 부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경북에서 영남 지역에서 국민의힘을 평생 또 지지하는데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 후보를 그럼 이제 스스로에 대한 배신인 거 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인데 그 도덕적인 불편함을 얼마만큼 해소해 누그러뜨리냐 이것이 이제 만약에 대구의 김부겸 후보 또는 이제 이 전북의 김관영 후보 측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민주당을 내가 이제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과 나는 이제 교감이 있고 내가 이런 부분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등을 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분들 나를 찍는 데서 괴로워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시그널들을 이제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논쟁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김관영 후보가 지혜롭게 이걸 활용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구도를 이게 이제 김관영 후보가 이제 이질적인 무소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민주당이었고 또 저 도민들이 생각할 때도 저 양반은 되면 다시 돌아올 거다. 전혀 이렇게 밖에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당 소속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한 식구잖아요. 아마 전북 도민들도 그냥 그렇게 이질감은 아마 없지 싶습니다. 민주당이 아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민주당이지 하는 그런 의식들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 같은 조사에서 여러 좀 질문 항목들이 있었는데 흥미로운 게 있어서 이게 응답층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응답층의 성향을 짐작할 만한 조사들이 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지선 공천 평가를 물은 항목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매우 잘했다가 9%, 잘한 편이다가 36%, 잘못한 편이다가 22%, 매우 잘못했다가 15%. 그러니까 잘했다는 응답이 45%로 잘못했다는 37%보다 앞선 거예요. 그리고 당대표 역할 수행 평가도 있었거든요. 여기서 잘하고 있다가 50%, 잘못하고 있다가 41%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응답층의 성향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전북지사 선거에서 김관영 후보를 지지하는 층은 반청 정서가 좀 진한 분들이잖아요. 짙은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응답층을 보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잘하고 있고 공천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았다. 이 조사의 오차 범위가 오차 범위 거의 근접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니까요. 1000명 조사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이 사람 면접원이 하게 되면은 약간 그냥 약간 그런 지역 상황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이해하지 않은 분들, 관심이 좀 덜한 분들이 표집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어쨌든 그냥 나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니까 네. 민주당의 대표에 대해서 긍정 평가하고 그러니까 오차범위 밖에서 이런 평가들이 나온 거예요. 잘하고 있고 예, 그런 공천도 분들이 잘했다. 높아지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좀 좁혀져서 관심도가 높은 분들이 응답되는 ARS 조사였을 때는 이제 김관영 후보가 높게 나오는 조사들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 동일한 문항들을 하면 결과 아마 달랐을 거예요. 이제 거기서는 그래서 그런 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김관영 후보 측은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게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지역 상황에 굉장히 이제 이해도 높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막연하게 투표율이 높아지면 민주당에 대해 선호하니까 당연히 민주당 후보 지지로 올라가는 이 전화 면접 조사 결과 유사해지는 것이니까 투표를 더 높이려고 하는 측은 이제 이원택 후보 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제 특성들이 있는데 이제 사실 유독 이제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우리 대표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과거에는 대선이 아니더라도 총선과 지방선거라도 이렇게 이제 며칠 선거일이 남겨놓지 않게 되면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 방식의 결과와 ARS 조사 결과의 유사성들이 거의 이제 비슷해지거든요. 네. 예,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왜냐하면 전화 면접 조사에서도 뭐 모른 응답 비율이 줄어들게 되면서 비슷해져서 네. 뭐 그때 이제 어느 게 다른 차이를 이렇게까지 얘기는 하는데 이번 선거는 유독 전국적으로 봤을 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제 일부 조사에서는 물론 이제 전화 면접 조사도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월등한 우위의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막판까지. 근데 ARS 조사에서는 전국이 다 붙은 거예요. 전국이 다 붙은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게 맞냐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번 조사를 끝난 다음에는 이제 한번 냉정한 이제 평가가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는 굉장히 이제 비판과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높아요. 이제 출구조사나 이제 이거와 별개로 그 두 가지 조사가 이제 막판까지 이렇게 사전투표 전날까지 나온 조사들 보면 차이가 여전히 있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ARS가 당하냐, 전화 면접 조사가 선거 예측을 못한다라고 할 것인지 선거 결과 끝나고 뭐 많은 냉정한 어쨌든 어느 한쪽은 비난을 받고 조사업계에서는 이렇게 ARS파, 연합파, 전화 면접 하는 데는 주로 이제 메이저 회사들이에요. 그다음에 ARS 조사에는 좀 그래도 이제 규모가 전화 면접보다는 좀 중소업체들이 이제 많은 그런 상황인데 둘 중에 한 곳은 제가 봤을 때 댓글에 이제 타격을 입겠네요. 타격을 입을 거라고 보입니다. 페이스북 같은데 이제 조사 관련해서 이제 써놓으면 패친들이 뭐 어떤 사람은 전화 면접의 무덤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LS의 무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때는 마지막에 거의 비슷해졌기 때문에 그 얘기가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도 차이가 의미 있게 이제 난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사후에 논의를 평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진영에 계신 양쪽 진영에 있는 분들이 약간 이제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주의 깊게 좀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선거 전략을 짤 때도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39대 39 붙은 게 있고 47대 뭐 32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이게 이제 전화 면접 가지고 도대체 어느 기준에 맞춰서 이거 전략을 짜야 될지 뭐 어디가 중도층이 많고 무다층이 많고 캠프에서도 그래서 이제 면접을 아예 접고 그냥 일정하게 나오는 LS로 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후보들도 있군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조사 방식에 따라서 조사 방식이 이제 어떤 그것을 응하는 사람들이 특성이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 최근에는 그 모델을 조사 회사들이 이제 만들어서 적용하게 하는 것들이 좀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는 너 투표 이제 참여할 거야라고 한 문항으로 그냥 퉁치거나 또 되게 무시해요 그거를. 왜냐하면 워낙 높게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투표 참여하겠다는 것이.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너 몇 번 투표 참여해서 지난번 참여했어? 그 전에 참여했어?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몇 번 선거들 계속 참여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이제 미국 어떤 그 결과표를 보게 되면 LV라고 표시돼 있어요. 이제 라이클리 보팅이라고. 이제 투표할 것 같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 가지고 결과를 내고 또 거기다가 어떤 자기네들 모델을 가지고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조사 결과들 나오게 되면은 지역과 성과 연령만 기준을 줘요. 뭐냐면은 어느 동에 사는지 작은 지역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이제
어느 시군에 사는지, 그 다음에 연령대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변하지 않는 기준이니까 이걸 각 이제 쿼터를 세부적으로 해서 채워서 대표성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네. 조사에서는 대표성이 제일 중요해요. 고르게 표집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조사 방식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의 직업 분포도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아니면 재산 상황의 분포도 있을 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산 상황까지는 힘들다 하더라도 직업 분포도까지는 좀 비율을 맞추는 부분들, 더 정교하게. 뭐 이런 것을 적용한다든가 해서 어떤 결과치들을 좀 적용해서 결과를 내는 경우들이 허용이 네. 되는 부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랬다 큰일 나거든요. 선관위에서 이제 엄격하게 이 방식에 대해서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새로운 조사기관들이 이제 시도하고 방식을.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제한돼 제약이 있군요.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조사들은 지금 조사를 했는데 방식이 다르다고 결과가 뭐 10% 이상 차이 나는 그러게요. 것을 언제까지 용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걸 제한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서 경쟁을 방식들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서울시 선관위 열심히 위원이긴 한데 네. 너무 이게 제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근데 이번 선거 끝나고 약간 그런 방식 논의를 할 논의는 수도 저는 있겠네요.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격가지로 가긴 했네요. 네. 그리고 이번 이제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 좀 특이한 것은 여야 당 대표, 그러니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약간 비호감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이런 이제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투표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뭐 좀이 아니고 사실 저는 어디 가서 표현하면 네. 두 당대표 선거다. 아.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공천 과정에서부터 네. 그다음에 이제